내 걸로 흡수할 수 있다. 이거 진짜. 몇 시야? 몇 시부터 나간 거야? 주말에는 좀 푹 자지. 꽈리고추, 삼겹살. 다음에는 그냥 식육점 가서 사야겠다. 삼겹살 이거 500g짜리인데 누구 거에 묻힙니까? 연합할 수 있어. 1kg 샀어요. 이것이 바로 현식 리얼 주말 주방 풍경. 저거를 먼저 치우고 싶지만 나는 고기를 먼저 올려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부타노 가쿠니 할 거거든요. 일본식, 옛날에 광주집에서 했던 그 일본식 돼지 조림? 뭐 그런 건데 그게 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올려놓고 가자. 오자마자 맛있게 먹게 해주려고 했던 거였는데 기사님 몇 시에 나간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 스탠드만은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친구한테 작년 생일 선물로 받아서 나름 잘 쓰고 있습니다. 다른 때는 잘 안 써요. 이게 소리가 기름기 엄청 많은 고기라던가 아니면 회, 김치 이런 거 할 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칼이 스칠 때 소리가 저 진짜 소름 끼쳐요. 들려드릴까? 아우 나 못해. 와 엄청 기분 좋은 소리다. 아, 안 되겠다. 방금부터 됐어. 알았어. 왜 가나? 아니, 냄새. 아, 왜 어어, 그러면. 손질을 하지. 뭐야? 김치찌개구나. 땀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 그 뭐라고 하지? 릴로퍼? 몰라. 뭐라고 하잖아. 아무튼 그런 펌인 거. 어때 보여? 어려 보이네. 다음 스타일로 한번 도전해봐. 안 되지. 기름. 일본식이니까 이번에 간장이랑 쯔유를 혼합해서 넣어볼까요? 70, 쯔유를 30 정도. 자, 대파를. 대파를 쭉. 이거는 소리 안 내. 아니 그 자기 그거 최대한 안 내려고 노력 중이야. 좀 내. 아니 지금 나이 먹고 자기가 그런 거 쓰면은 기척한다 소리 된다고. 우리 아버님 디스인지. 아니 그러니까 나도 유전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을 진짜 많이 쓰잖아요. 촥 해서 이렇게 해서 차차 탁탁탁 이런 단어를 엄청 많이 쓰셔서 제가 아무래도 자식이 그런 환경에서 제가 30년을 자랐으니 노출된 거지.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끔 내가 영상을 편집해서 내 영상을 내가 보는데 되게 의도적으로 막 귀여운 척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써보려고 그랬어요. 무슨 유치원 그 선생님도 아니고 자 여러분 차차차 해서 차 넣으세요. 그게 없으니까 약간 내가 한마디 하는데. 서운한가 봐. 그렇지. 원래 이거 1시간을 해야 된다는데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대충 한 30분? 40분 넣었어요. 꽈리고추 넣고 삶은 계란 안 넣어봤는데 지금까지. 부타노 가쿠니 완성입니다. 1시간 정도 딱 맞춰서 했으면 더 야들야들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저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채소는 물이 많아. 자기도 모르게 넣고 있다는 거 아는 겨 모르는 겨. 모른 척 해주라. 부타노 가쿠니 진짜 쉬운 음식인 것 같아. 고기 싹 다 때려놓고 응. 끓이기만 하면 되거든. 시간만 좀 많이 들 뿐이야. 근데 우리처럼 뭐 못 기다리면 그냥 40분, 30분 만에 끝나는 거지. 강불로 해가지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부타노 가쿠니. 나라사. 장난 아닌데? 아 축구하고 이런 진수성찬을 먹다니 자기야. 난 진짜 행운하다. 알았어. 한잔 때릴게. 좀 알타리가 땡겨서 반찬집 가서 알타리 샀잖아. 아휴, 이거 먹고 먹었지. 어때? 맛있어. 야들야들해? 너무 달지도 않고 내 입맛이 딱이다. 나 집었을 때 더 야들야들하게 흩어져야 부타노 가쿠니인데 이 선생님은 조금 더 형태가 있는 이게 좋다고 하네요. 튀는 맛은 있어야 돼. 찢는 맛? 부타노 가쿠니 알타리 좀 미친 조합이네. 진짜로. 일부러 안 잘랐어. 알타리를 자르는 건 용납할 수 없어.
누가 누구한테 옮은 거지? 나도 콧노래를 엄청 부르더라고. 편집하면서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보잖아. 내가 장난 프로는 것도 뭐. 그럼 그렇게 콧노래를 불러. 너 원래 혼자 있으면 난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해. 나 운전할 때도 아무 말 안 해. 진짜로? 노래 안 불러? 운전할 때 막 노래 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소리를 지르는 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 나는 노래 불렀던 것 같은데? 난 운전할 때 진짜 조용히 그리고 가끔 연기도 해. 내가 이제 운전할 때 자기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저거 짱 보이시죠?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잘 안 하더라. 생각만 해 그냥 멍 때리면서 이제 머리만 돌리고 노래 켜놓고 우와. 그렇구나. 진짜 말 안 하더라. 아 그래서 재용이 형 신발을 한번 찾아볼까 싶기도 하고. 음. 검은색 거리 봐봐, 뒤에 보이죠? 보실까? 은근 이렇게 많이 신고 돌아다니시더라고 사람들. 그래? 응. 기사 센스 봐. GD 뺨치는 스타성. 1200억 판매량 돌파? 그러니까 대박이다. 신어보기라도 하러 갈까? 많이 편한가? 그러니까 중요한 날에는 이제 구두를 신고 이제 좀 돌아다니는 약간 양말 맨키로 생겼어. 그래도 왜 넣지 않았는데 얼마야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 비싸지 않은데 1200원 판매량 돌파? 진짜 GD 뺨치는 거. 지금 해외 축구에서 가격이 세 보이는데 여기 어디 영상 같은데? 이거? 네, 맞네. 에이. 오늘 날씨 어때? 기온은 11도에서 18도야.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는 154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이고 오후는 나쁨이야. 미세미세 어플. 우와, 뭐야 이거? 나 이거 처음 봐. 방독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올봄 최악 황사 덮친다. 어쩐지 세상이 겁나게 뿌옇더라고요. 나는 뭐 입지? 날씨가 지금 제일 맵다니까. 이걸 입기엔 약간 너무 숭숭인가? 아, 이것도 막 그렇게 더운 재질은 아니긴 하다. 이거 하나 먹자. 오늘은 작년에 만났던 구독자님을 한 번 더 만나러 갑니다. 2025년 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제 그 채널 구독자님들한테 핫했던 초이프의 그 자산관리 파일 있잖아요. 그 영상 보고 많은 분들이 아 너무 좋다, 공유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뭐 사실 자산이라는 게 살짝 예민한 주제잖아요. 뭐 한 사람의 자산관리 방법을 이렇게 공유한다는 게 좀 민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걸 공유했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니까 약간 조심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 유튜브는 신혼부부의 일상, 나아가는 그런 부부들의 일상을 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식이 정답일지는 모르겠으나 아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공유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였어요. 감사하게도 정말 제 예상 외로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본인 스스로 혹은 뭐 가족, 남편, 예비 신혼부부 등등 다양하게 그려보셨더라고요. 그 중에 본인이 그린 인생 총사진을 저한테 처음으로 메일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써주셨지만 메일로 보낸 분은 그분이 처음이었어요. 이 종이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썸네일에도 나왔을 텐데 지금이 그 영상 올라간 지 딱 반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5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저랑 강남에서 만났었고 그분의 인생 로드맵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나눴던 목표 중 한 챕터가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제가 중간중간 연락하면서 체크를 해가지고 대략적인 건 알거든요. 근데 진짜 대략적인 거라서 머리가 왜 이래? 이거 풀어야겠다. 아니 그때 어렴풋이 이날 올 줄 알고 있었지. 그래서 그 카페에서 같이 회의했던 이 자료 있잖아요. 이거를 그분에게 안 드리고 제가 다시 갖고 왔단 말이죠. 우리 반년 뒤에 다시 보자. 이걸 잃었는지 그때 만들었던 이 종이와 함께 다시 보자. 이런 대화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나네요. 맞아. 이렇게 열심히 형광펜 이렇게 쭉쭉 그어가면서 같이 했었어. 그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약속을 잡은 이유는 사람이 그 목표를 이뤘든 이루지 않았든 어쨌든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결과까지 오는 내 과정을 다시 봤을 때 내게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에 작고 큰 의미부여, 제가 내린 제 의미부여가 저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다 만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처음으로 보내주신 분한테 내가 한 사람 정도는 최선을 다해볼 수 있잖아. 너무 편하게 가나? 에이 몰라, 그냥 가. 날씨 겁나 좋다. 아니지, 미세먼지가 박살나 버렸지? 너무 오랜만.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밖에서. 얼른 들어가요. 얼른 들어가요. 11시 반 예약제. 예약자고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강초원이요. 스트레스 음료수랑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가구. 마스크 안 쓰고 왔어요, 오늘? 네, 저 차에서 와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근황 토크하기 전에 먹어봅시다. 안 가리고 잘 먹으면은 제가 리뷰 해줄까요? 괜히 부담스럽잖아. 생겼어요, 제가? 아, 오늘은 그래 좀 들고 왔나 보네. 이게 근데 영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앞머리 잘랐어. 그럴 수도 있어. 그거네. 앞머리 잘라서 그런가 보다. 지금 앞머리를 다시 없애느냐, 마느냐로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 투표 한 번만 해주세요. 전 있는 거 추천. 있는 거? 아니, 실제로 본 사람들은 있는 거를 좀 더 추천하더라고. 옛날에 우리 없을 때 맞죠? 봤어. 어머, 나 여드름 무슨 일이야? 지금 그런데 여기가 이거 실제로 보면 더 심한데 이 카메라에 이거 다 안 안 잡혀. 잡혀. 어머, 나 이거 대박이다. 야, 피부 타고났다고 타고난 거 같다. 사람들한테 나도 근데 이거. 댓글 진짜 많이 올라가더라고. 이거 받쳐야겠다, 이거. 그러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아. 내가. 아, 이거 잠깐 우리만 아는 대화를 해야 되니까 지금. 식전빵을 먼저 먹어. 샐러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먹게. 뽀뽀. 너무 예뻐. 사무 멋있게. 꽃핀 거 같아. 한 번 더 버무려서 드세요. 아직 괜찮죠? 먹을 수 있죠? 소개팅은 한 번도 안 했으면 얼른 해봐요. 제가 지금 소개팅 한 번 하고 잡혀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 소개팅 시켜준 그 친구가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좀 덜 어른이잖아. 애기니까. 진짜 어른이 되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소개팅밖에 없다. 자만추? 뭐 회사 끝나고 헬스장 간다거나 아니 뭐 회사 근처에서 이렇게 술을 마신다거나 한다거나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빨리 해봐야 된다 해서 저는 그때 그렇게 막 부려보라 그 친구가 막 보쌈하듯이 어떻게든 보내려고 애를 써가지고 그때 소개팅에 나갔던 거 아닙니까? 어머 실례했습니다. 네. 스테이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치미추리랑 홀그레이. 어색할까봐? 그 두려움을 깨야 돼요. 그리고 제가 뭔가 너무 아이여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잘해요 되게. 아 근데 그분은 여자한텐 잘해. 오히려. 잘 웃고 잘 들어주니까 사설에서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준다고 하는데. 와 하지 마. 정말 카페는 제가 가는. 안 됩니다. 아 제발. 가위바위보. 한판수. 잠시만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그때 우리 이야기 나누던 거 가지고 와. 가져왔어요? 어떻게 바뀌었을 것인가 한번 봅시다. 생각보다 근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되게 좋은 이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바뀌어가지고 제대로 된 회의를 위해 한잔합시다. 29세 그때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제일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이 목표 중에 하나인 영어를 거의 이뤘습니다. 점수로 치면 얼마나 올랐죠? 한 300 정도. 그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때 근데 진짜 영어를 해본 사람은 300을 올렸다는 게 600 그 점수에서 그 정도 올린 거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엄청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때 보내드린 거보다 더 올랐어요. 조금. 어떡해. 중반이. 교육 점수 이렇게 되면 RA 지원, 맞아요. 이렇게 CT. 맞아 그거는 CMC. 심지어 했어가지고. 와. 성인 되고 나서 이 목표를 이룬다는 게 생각보다 학생 때보다 더 어려워. 왜냐면 학생 때는 오히려 그 정해진 시간이 있고 뭔가 해야 되는 게 몇 개 없었잖아. 해봤자 공부 아니면 뭐 예체능 하는 애들은 뭐 대회라던가 실기라던가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진짜 그런 게 없으니까. 이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그냥 이직 준비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게 됐네요. 그래서 그때는 갈림길이 여러 가지였잖아요. 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욕심나는 것도 있었는데 제 이 자산관리 파일이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시작적으로 내 영감을 받아서 행동으로 옮겨보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소비 되게 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라는 직업 자체가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쉽게 선택받고 쉽게 내쳐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소비가 빠른 만큼 어쩔 수 없잖아요. 솔직히. 딱히 뭐 슬프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당연한 것 같아요. 유튜버가 한두 명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잖아요. 뭐 영상으로만 보면 저한테 있어서 저는 되게 대단한 사랑을 한 건 맞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강초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이런 눈망울을 받을 정도의 사람인가 약간 이 의문이 든단 말이죠. 어쨌든 손가락으로 툭 튕기면 사라져버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서 내 걸로 흡수할 수 있다. 이거 진짜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목표를 이루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댓글에 뭐 세연님이 저렇게 먼저 이렇게 이거 만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잘 될 사람 같다. 약간 이런 댓글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너무 감동인 거야. 아니 그 사람 말도 안타깝다. 집에서 해봤다거나 생각을 해봤다거나 이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굳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분명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잠재적 능력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 혹시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저는 5년 계획은 진짜 꼭 맞아. 확률이 없으니까 10년까지는 뭔가 디테일하게 쓰겠는데 5년? 5년 뒤에는 내가 이게 될지 안 될지 좀 모르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뭔가 쓰기가 많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도 이걸 안 해보는 거랑 해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저는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다 진짜. 요런 걸 선물로 주셨어요. 아 근데 진짜 먹을 거라도 안 샀으면 어쩔 뻔했어. 어쩔 뻔했어. 혹시라도 길거리에 절 보고 마주친다거나 그러면 제발 빈손. 제발. 이거 일본에서 사온 제 꽃병인데 여기다 한번 담아볼까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짜라란 요렇게 폈다가 이렇게 뭉쳐서 화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병에 대를 꽂아본 나도 처음인데. 헉, 어떡해. 벌써 예쁜 것 같아. 대박. 너무 예쁘다. 오. 예쁘다. 예쁘죠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버렸어. 어쩔 수 없는 클린식이야. 오늘 저녁에 김 선생님이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먹는 저녁입니다. 단호박은 하나만 하자. 단호박을 깨서 구독자님을 만나보니까 뭔가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목표를 이뤘다는 게 과거에 나와 약속을 지켰다는 게 너무 멋있지 않나요? 자극받는 게 있어. 요즘은 목표뿐만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나의 적성, 흥미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종종 해요. 지금이 많은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는 시기인 것 같아요. AI 성장 속도가 엄청나지면서 한때는 직업하면 진짜 좋다. 개발자도 답이다. 또 이런 직업도 하루아침에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아마존 대규모 해버 사태만 봐도 이게 예전과는 의미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기술은 후퇴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겠죠. 이 발전하는 기술을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가 우리의 몫이라고 봐요. 김 선생님도 없으니까 박간을 이용한 토크쇼 한번 열어볼까요? 토크쇼? 아기보다는 살짝 수다에 가까운. 맛있어. 치즈 넣을 거야. 사실 위협이나 위기 이런 게 우리 생에 너무 많잖아요. 예고하고 오는 위기도 없고 뭐 알았겠어? 옛날 과거로 치면 하루아침에 IMF가 터질지 뭐 전쟁이 터질지 또 엄청난 초고속 성장으로 일자리 생태계가 위협을 받을지 몰랐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여러 경제 뉴스를 접하면서 이거 어쩌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게 해준 깨달음을 얻은 일화가 있습니다. 제 인생의 모토, 제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 이야기인데 나중에 아빠 사업을 이야기하게 된 날이 오려나? 이거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괜히 부모님 사업을 위해서 뭐 그런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자그마한 오해도 받고 싶지도 않고 만들고 싶지도 않아서
모르겠다. 아무튼 아주 약간만 풀자면 초이프 아버지 사업은 이번 전쟁에 직격탄을 맞은 사업군 중 하나입니다. 이게 처음 불안함을 느낀 건 신문 때문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신문을 읽거든요. 이거를 읽고 싶어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빠가 초원이랑 선영이는 반드시 신문을 봐야 한다라고 하셔서 반강제성이에요. 그래서 보고 있는 건데 제가 이 신문을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봤어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지인들은 제가 아침마다 신문을 딸랑딸랑 들고 다니는 걸 아주 옛날부터 봤답니다. 이 신문도 1년에 한 번씩 그 브랜드를 바꿔가면서 읽으라고 하셨거든요. 제일 유명한 조중동 그리고 매일경제 이게 신문사마다 정치색이 달라요. 그래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바꿔가면서 읽어라라고 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아무튼 신문을 읽다 보니까 이게 전쟁 이야기가 맨날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맨날 이 멈추지를 않아, 전쟁이.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이렇게 넘어가니까 저 점점 걱정되는 거예요. 나도 딸이고 사람이니까. 그래서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사업을 같이 해본 게 아니니까 뭔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사업이니 본인이 대표로서 그리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거니 하고 그냥 믿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아빠한테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빠 안 그래 나 전화하려고 그랬다. 전쟁 터지고 나서 괜찮냐 막 걱정했다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무슨 소리냐고 지금 인생 태어나서 제일 바쁘다고 직원들한테 미안할 정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무슨 소리지? 막 궁금해하던 찰나에 아빠가 얼른 종이를 꺼내라. 지금부터 아빠가 전쟁에 어떻게 대처하고 원자재를 수급을 어떻게 했으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는지 바로 말해줄 테니까 빨리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간의 사업 이야기를 속사포를 저는 종이 제 노트거든요. 지금 제 엄청 소중한 제 노트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받아 적었지. 이건 사업 이야기를 제가 어떤 사업인지 이야기한 게 아니다 보니까 다 말을 못하지만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그때 썼던 거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거 아빠한테 허락 안 맡았는데 아니 한번 일단 얘기해보고 말아야겠다. 전쟁이 터져서 물가가 치솟고 수입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든다. 걱정과 방어가 먼저인 것. 진정한 내상 경영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다. 수많은 기업가들이 이 문장을 수도 없이 이야기하나 정작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이 문장을 가장 빠르게 읽는다.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있을 때, 우왕좌왕할 때 누가 먼저 치고 나오느냐가 승패를 가른다는 걸 잊지 말 것. 이 본능을 키우는 방법은 첫째, 책과 신문, 둘째가 경험, 셋째는 본인 스스로 사색과 사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대혼돈의 시기는 사업가가 본인의 능력을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니 위기가 발생한다면 휩쓸리지 말고 내가 얼마나 어떤 능력을 지닌 경영자인지 이것을 스스로 시험해보는 순간이라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의 게임처럼. 이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예전에 아빠가 보여줬던 무슨 맹자 책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하늘이 이런 시험하는 능력, 역량을 지닌 사람한테 시험하는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비슷한 맥락이긴 했어요. 제가 기억이 난다면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써두겠습니다. 아무튼 아빠가 이것들을 갑자기 아침에 연락해서 막 받아 적으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갑자기 아침에 왜 아빠는 빨리 받아 적으라고 했을까? 정답은 갑자기 돌아가실까봐. 내가 하루아침에 사고가 난다거나 그래서 갑자기 죽게 되어서 내 자식에게 이 이야기를 못 해주게 되니까 빨리 받아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중1 때부터 부모님의 죽음에 항상 대비가 되게끔 교육을 받아온 자의 자연스러움일까요? 이건 얘기하면 친구들이 가장 놀라긴 하더라. 나는 당장 AI 이거 하나로도 김 선생님이랑 밤새 토론을 거듭해도 이게 답을 못 내는데 그렇구나. 아빠는 이 대혼란의 시기를 역량 테스트의 시기로 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것을 제 삶에 적용시켜가지고 유튜브 이후의 삶, 나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위해 올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3년, 5년, 10년 이 기간을 어떻게 탄탄하게 가져가야 되는지, AI 기술 그 너머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아니다 이 모든 걸 차치하고 내가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업은 무엇일지 뭐 이런저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낌으로는 뭔가 올해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뭘 배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게라도 뭔가 학원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강의를 듣는다거나 해서라도 안 그래도 세연님이 오늘 저희 부부가 뭐 주제를 놓고 회의하고 토크쇼 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찍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거 나는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저희 한 떠들면 2시간 내내 이러고 있어요. 나중에 용기가 생기면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뭔가 찍기가 살짝 민망. 저는 진짜 그러고 노는 게 일상인데 혹시 막 컨셉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 모습 자체가 어색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안 찍었었는데 그렇게 막 수준이 높지 않아요. 대화 수준이. 너무 찾아버렸다 이번 또. 에이. 뭐라고? 삽살개? 두부. 오랜만에 요거 샀다. 황태 오차즈케. 간만에 급 땡기는 거 있지? 이번에 조금 비싼 황태집 사봤다. 왜? 응. 저번에 우리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그 집에서 먹었던 황태집가 너무 별로였잖아. 그래서 그때 실패를 딛고 이번에 조금 나은 거 사봤어요. 영상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 황태 오차즈케 찍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만들고 잠시 끝낼 것이. 시오콤부 두부랑 해가지고 간단히 먹으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두 개 조합이. 대충 두부는 이렇게 하고 이프초 저 혼자만 보내는 일상 있잖아요. 그 채널 같은 분들이 다 아는 시오콤부입니다. 도쿄 여행 갔을 때 사온 염장 다시마인데 우리 뭐 그때 이렇게까지 막 핫했었나? 안 그랬지.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 위에 치즈. 됐어. 이대로 전자레인지 돌려주면 끝입니다. 벌써 한 개 메뉴가 끝나버렸죠? 호호호호. 뜨거운 물에다가 싹 이렇게. 건조된 애들이어서 그런지 물을 뿌리면 숨이 죽어. 버려. 참기름 하나, 맛술 살짝 한 0.5. 밑간을 살짝 해야 맛있더라고. 한 번에 몇 미리 나오지? 250인가? 물 조금 더 할까? 더 해? 열어줘야 돼. 이거 열어줘? 응. 잠깐. 나와. 할 수 있어. 이거 해야 돼. 오케이. 알았어. 내가 할까? 내가 할 수 있어. 알았어. 고무장갑. 괜찮아. 남자라고 꼭 그런 거 다 잘할 필요는 없어. 아니 그건 그런데. 그치? 됐다. 나의 역할을 끝냈다. 진짜 엄청난 싸움이었다. 자기 너무 대단해. 양념이 끓으면 황태채 투하 까줍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예. 차차차. 참기름 한 스푼 넣고 쪼물쪼물. 아 뜨거워. 안 되겠다. 이대로 먹어도 되겠지? 괜찮아. 원래는 어린이집을 주로 쓰지만 쪽파를 사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듬뿍 올려줍니다. 황태채를. 쪽파 한 번 더. 시원한 역찬맛. 자, 너무 맛있겠지 자기야. 너무 맛있는 소리야 이건. 미쳤다. 그냥 전자레인지 돌린 거라 요리를 하긴 좀 뭐하긴 하지만 아무튼 뭐 요리는 맞지 뭐. 멋있어 보여. 만들었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념 맛있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 여러분 이거 그냥 만들 때 황태를 한 솥을 만들어서 두고두고 드세요. 이 두 개 조합 너무 맛있는데? 황태 오차즈케 약간 간이 좀 고추가루 이 맛이 나잖아요. 여기에 약간 간이 좀 맴돈다 싶을 때 이 쇼콤부 두부를 딱 먹어주면 너무 맛있어. 야 생산적인 일을 좀 하자. 나가 그것도 대표님 그거 사고. 그럽시다. 어떡해 이제 볼 게 없어. 인나 미션 대 쪼도다. 아니 이렇게 보면 미세먼지가 되게 괜찮아 보여요. 봐봐 잠깐 기다려봐. 참을 수가 없어. 와 이거 봐. 상당히 나쁨이래. 상당히 나쁘면. 헉? 요거다. 아 주차하기 잘 돼 있다. 나 추천하고. 와
연애할 때 우리 동대문 맨날 갔던 거기 한옥 카페. 맞아 맞아. 완전 거기 감성인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런 식으로 했구나. 그냥 옛날 가정집인 것 같은데 여기? 이동 공간 여기서 이렇게 간 게 옛날에 딱 그 약간 그 변소 느낌 있잖아. 네. 자기 그거 알아서 시켜. 나 몰라 나 알아서 해. 나도 너만한 고양이를 키웠었어. 아 추루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이디어 되게 괜찮다. 한옥이어서 뭐 그런 한옥의 감성을 살릴 수 있는 디저트를 쓰려다네. 제품으로 사용받는 것이구나. 내가 말했잖아. 우리 학교 근처에 그 떡볶이집 그 사건. 결국은 제품력으로 살아남는 게 가장 생존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제품력으로 끝장을 봐야 되는 거야. 그 생각을 했던 게 저희 학교 근처에는 정말 유명한 욕쟁이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진짜 떡볶이가 정말 맛있었어요. 주인이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인성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의 이슈가 아니고 정말 지속적으로 저도 당했고 제 친구도 당했고 제 동기들도 다 당한 진짜 다시는 안 먹는다 이래놓고 그게 땡겨서 가게 되는 거야. 그거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무진이 막지 좋아하는 개성적 너 개성적 갓 나온 거 찾아다녔던 거 알지? 티니핑 드디어 제대로 온 느낌이 든다. 근데 이런 것도 여자 아이들이 많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가볼까? 우리 그때 아정이 장화 봤던 데가 여기잖아. 여기 맞을걸? 기프트가 있다. 왔다 이런 거임. 이거 좀 귀여운데? 이런 거임 이런 거임. 이거 진짜 귀여운데? 아, 내 스타일은 아니. 믿고 벗기기 편한 걸로 해주고 싶어. 여름 옷을 봐야 되는데 이거 약간 두껍다 자기야. 첫째는 아들일 것 같은데 난 둘째는 딸일 것 같거든? 둘째 딸한테 입히고 싶은 마음으로 골라보세요. 여자 아이는 반드시 핑크색이어야 되나요, 선생님? 근데 뭔가 원하는 마음에 드는 이거 좀 귀엽다. 이거 좀 귀엽다 지금. 그래 바지 2번 입혀야 된다니까. 아, 이게 훨씬 편하고 모자도 이렇게 세트해요. 더 귀여워요. 올린 캐롤 이거 엄청 유명하거든. 이거 예뻐요. 치발기죠. 맞아요. 이렇게 턱받이도 같이 나와갖고 얘네가 좀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한데 맞아.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올린 캐롤. 내 취향은 둘 다 너무 이쁜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름 입고 가을 그 시즌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모자 똑같잖아. 디테일은 여기가 더 이쁘긴 하다. 여긴 그냥 약간 민자잖아. 아니 언제 저기가 있는 거야? 자기 아니 나랑 이야기를 하자고. 자기가 턱받이는 아니 턱받이 괜찮아 자기야. 아 모자 하는 것보다 턱받이 하는 게 더 낫대. 그럼 하지 않을게. 지금 종류 보시면 아니. 되게 여러 가지 예뻐요. 이러면 안 돼. 지금 김 선생님이 얘기할 때 갑자기 어느 순간 없어져서 여기 이모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러고 사라져가지고는 나한테 갑자기 이모가 막 주렁주렁 달고 오면 내가 이게 협의가 안 되잖아. 이미 오케이, 자기는 오케이. 이거 하자 하고 있는데 이 손발이 맞아야 된다. 이거 자기 너무 이 귀여운 세상에 들어가 자기가 살짝 그 이성의 팔을 놓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근데 너무 진짜 너무 귀엽지. 나도 지금 간신히 잡고 있는 거야. 그래. 저도 간신히 잡고 있는데 저도 이성의 끈을 놓을 줄 몰라서 안 놓는 게 아닙니다. 되게 친하신 분인가 보다. 감사한 분이셔. 맞아요. 다음에 우리 거 사러 오라고 그러니까. 덕담해 주셨어. 다음에 꼭 고객님 거 사러 오세요 라고 엄청 따뜻한 그런 목소리로 말해주지 않으셨어?